자, 이번에는 저 강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송파갑에서 강 건너서 이제 쭉 내부순환 타고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강북으로 가보죠. 여기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데 현역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친명 정봉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면접장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데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면접관, 민주당 예비후보 면접장. 왜 강북을 출마하나? 라는 질문을 하자 보도에 따르면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의원이 있다. 그 의원이 아웃되고 내가 나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박용진 의원이 제가 한마디 해도 되냐? 라고 발언권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서로 조심하고 자제하시라 라고 워워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런 신경전 설전 면접 끝난 뒤 기자들이 두 사람에게 따라붙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면접 어떠셨어요? 그냥 최대한 공정하게 또 균형 갖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다만 저에 대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거에 대한 답을 기회를 줬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민주당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친구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쓴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친구죠. 그러한 친구의 역할을 제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용진 의원님 좀 공격하시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지역구가 약간 친명과 비명 대결로 해석되는데 이거 자 다음에.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립니다. 박용진 의원은 분명 나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고 정봉주 전 의원은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네? 그 손사래를 친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현수막 못 봤습니다. 그 민주당이 건 현수막인데. 네. 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네. 봅니다. 참 한심한 것이요. 나는 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가? 나는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혹은 내가 강북을 어떻게 발전시킵니다. 이런 경쟁이 아니고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나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합니다를 대놓고 얘기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현재의 민주당입니다. 예. 국민을 보고 지역 구민을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을 보고 오로지 전체주의적 단일, 일개함적인 단일 체제만 유지하겠다는 그런 후보들이 더 빛을 발하는 시대에 이 시대의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권을 심판하고 어떻게 그야말로 지난번 총선 때만큼이나 말하자면 의석을 가져올 수 있을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 예. 제가 좀 보탤게요. 김유정 의원님. 저 면접 점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점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면접 점수가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취재 구성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고 면접관이 자제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게 사실이고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박용진 의원한테도 얘기할 기회를 줬어야 돼요. 예. 면접 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뭐 2명 들어가면 7분이고 3명 들어가면 10분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본인이 그 지역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공격하는 거잖아요. 좀 무례한 거잖아요.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에까지 나섰던 사람인데 민주당을 어떻게 망하게 하려고 나왔던 후보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소신껏 지역을 위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한 거면 적어도 박용진 의원이 한마디로 그 자기 디펜스할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면접에서의 공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박용진 의원은 자기 한마디도 못하고 왜 자제를 해야 됩니까? 한마디 할 기회는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와서 굉장히 웃으면서 의연하게 얘기를 하네요. 정봉주 의원은 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손사래 치며 갔을까요? 그게 본인이 면접에 임하는 지역구 출마하는 소신이라면 기자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했어야지 옳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한 보도해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의원이 있어서 갔다.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박용진 의원을 공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정봉주 전 의원이 면접장에서 보수 언론이 칭찬하는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이게 그 의원이 아웃되고 해당 지역구로 내가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대답했다. 면접장에는 박용진 의원도 함께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면 저희가 아까 이 그래픽화해서 봤던 것보다 상당히 더 수위가 높은 동료 의원을 향한 김유정 의원님 비판 발언이잖아요. 예. 정체성이 의심된다. 옆에 있는데 정체성이 의심된다. 보수 언론이 칭찬하는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 그러면 보수 언론이 욕하는 의원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욕 좀 해드릴까요? 어폐가 있는 거고요. 본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그 강북구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인 박용진 의원을 뽑았는데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후보를 그러면은 선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거는 면접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면접을 해봤던 저로서도 이런 얘기들을 후보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해보셨던 분인데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럼 이것도 뭐 음모라고 할 겁니까? 이거는 민주당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저야말로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거는 이렇게 보도가 계속되고 공격하고 박용진 의원은 뭐 그냥 웃으면서 허허허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아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씁쓸하고. 그래서 이거는 유권자 또 주민들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일들은 자제해야죠. 면접이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민주당 면접이. 내일 모레까지 진행되는데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당에 이로울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정봉주 의원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지의 공방이 있다.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박용진 의원이 거듭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예. 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앵커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아마 정봉주 전 의원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측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의 정체성의 기준이 보수 언론이 칭찬하냐, 칭찬을 비난하냐. 예. 그게 이제 민주당 정체성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수 언론이 비난하지 않으면 민주당 정체성이 맞지 않아요. 또 칭찬하면 이제 이거 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정체성이 어느새 보수 언론의 언론 기사에 좌우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됐다고 보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그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훌륭한 집안이다라고 칭찬 기사가 한바닥에 났는데 그럼 그 지역구 가야죠.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정체성에 따르면 이 보도가 맞다면 정성호 의원은 이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 의원이 아니군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이제 면접관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지역구에 가려고 하느냐? 뭐 지역 연고도 없고, 뭐 학교를 나온 것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면접관한테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면접관이 질문할 내용이 아니다고. 우리가 이제 회사를 취직한다랄지 이제 공천 심사할 때는 굉장히 주눅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하는데 면접관이 너 왜 그런 질문하냐? 너는 면접관에서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원래의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믿을 만한 어느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저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네. 자, 일단 뭐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도 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보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의 추가적인 입장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열기가 뜨겁다라고는 보일 것 같습니다. 친명, 비명 간의 이 같은 신경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후배 비명 정치 후배 정치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명 친문 분열은 선거 필패다. 갈라치기 프레임을 거부한다. 친문 친명 통합이라는 작은 돌이라도 던지겠다라며 경기 성남 분당 갑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예요. 험지에 도전한 친문 친명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실 부실장은 친명 친문 계파 갈등이 없었습니다.
계파 갈등이 없었던 험지에 도전한 친문 청년 정치인이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걸 호소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금 그 짠하네요. 제가 뭐 여선웅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저 구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하자면 그게 어떤 통합의 의미가 아니라 저 두 분은 경선하면 되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여선홍 씨가 더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은데 어떻게 보면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저 사람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최근에 얘기하는 건 굉장히 그 표독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586 용태에 대해서도 용산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고, 실제로 뭐 정무실장들이 다 감옥에 가니까 듣도 보도 못한 부실장들이 급이 올라갔어요. 저것은 별로 우리가 좋게 설명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분들이 뭐 통합을 했다? 그게 아니죠. 당당하게 경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지호라는 사람보다는 여성웅이라는 사람이 훨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게 뭐 합이다? 왜 저거는 왜 경선하는 거는 합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친명에서 얘기하는 게 표적 공천 얘기하면서 모든 당은 다 경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모르긴 몰라도 등 떠밀려서 자기 스스로가 드롭하는 것밖에 나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분석 전해드렸습니다.